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고 싶은데요. 다음 주제는 우리가 사기 경선이라고 얘기했던, 네, 네. 국민의힘 사기 경선이라고 일컬었던 그 후보 교체 네. 이슈가 이 판도라 상자가 과연 열릴 것인가? 네. 라고 좀 궁금합니다. 요 얘기 좀 이어서 가려고 하는데요. 국민의힘 주류가 네. 지금 감사를 거부하고 있어요. 이건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네, 지금 그 네.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이죠. 네. 감사를 했는데 감사를 받은 사람은 김용태 비대위원장 한 명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고요. 이거 나 오랜만에 이거 한번 해야 돼.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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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이거 그리고 뭐야? 송은석 원내대표가 들어서서 네. 지금 이 당무감사는 다음 혁신이나 비대위로 넘기자고 얘기를 하면서 유야무야 시켜가는 분위기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야, 아니 지금 김용태 사실은 비대위원장이 네네. 그 받은 이유는 자 여기까지 얘기하는데 우리 설주한 변호사님이 오셨습니다. 여기는 쉬지 않고 바로 입장을 시키는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 우리 설주한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아, 네네. 아 변호사님 오시자마자 바로 그냥 모셨습니다. 인사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설정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우, 더운데 건강 항상 조심하시고요. 네. 네. 아니 변호사님 지난주에 오셨을 때 네, 네. 지금 현재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 이후로 더 네. 아니 옆에서 보니까 턱이 더 날렵해지신 것 같아요 지금. 아니, 그냥 지난주와 똑같습니다, 몸무게. 아닌데 얼굴이 더 아, 날렵해지셨는데. 진짜요? 네. 어제 술 먹고 자가지고. 좀 부었는데. 아, 아니, 뭐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무슨 탄수화물 제한이라든가 아, 뭐. 좀 식단도 좀 하고. 예, 예. 운동을 안 하고 있어요. 혹시 위고비? 네, 위고비 또 먹고 있고. 야. 역시 돈을 써야 돼. 이거 돈을 써야 돼. 아니, 제 의지는 안 되더라고요. 오늘 끝나고 좀 제 남아. 아들도 위고비를 아 그래요? 아, 정말? 네. 아, 효과 있어요? 의지 효과 박약이라. 있더라고요. 네, 아. 약물의 힘을 조금 빌렸어요. 아 그래요? 네. 일단 끝나고 좀 남아봐요. 일단 상담 좀 받아보게. 아 그렇군요. 하여튼 네. 날렵해지셨다. 네, 여러분과 함께 네 우리 설전 변호사님 함께할 예정이고요. 또. 아유, 뭐, 우리 댓글에 매력 만점 설주. 아이 그러니까요. 아, 그래, 네. 올라왔습니다. 목선도 살아났다. 보이시나요? 네, 목이 없는데. 돌직구님께서 지금 목선이 살아났다. 목이 없는데. 아, 정말 슬림해졌네요. 네. 아, 슬림해졌다. 조금 이런. 더 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여튼 남아주세요. 끝나고. 어. 자, 저희가 오늘 그 국민의힘의 그 감사 거부, 우리 감사를 시작했더니 김용태 비대위원장만 감사를 받았더라. 요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 한숨 쉬고. 그러니까 역시나 이게 예상했던 대로 네. 우리가 그 원내대표 선거를 할 때 송원석 원내대표가 됐을 경우에 아마 6월 30일까지, 그러니까 거의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까지 그냥 이걸 뭉개고 갈 것 같다라는 예상을 했었었는데 역시나 그대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아, 참, 아니, 저도 이제 뭐 이거 김용태 비대위원장 이제 이번 대선 끝나고 네. 이제 국민의힘 분들하고 이제 방송에서 만나면 아니 그냥 김용태 비대위원장 앞 세워서 그냥 진짜 그 뒤에서라도 서서 가면 맞아요. 되지 않겠느냐. 아니 그래도 젊은 정치인을 뭐 간판이든 진짜 뭐 얼굴 마담이든 뭐든 앞세워서 하면 그나마 국민들에게 전해지는 것은 좀 다르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역시 그걸 못할 것이다라고 그 뒤에 말도 붙였었는데 역시 못하고 있더라고요. 역시 못하고 예. 있다.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지금 국민의힘 보면 야당으로서 싸워야 되는데 진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지금 정당인 것 같아서 되게 안타까워요. 예, 어쨌든 간에 보수 진영의 대표 정당일 수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그렇죠. 뭐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는. 근데 야당인데. 근데 참 전략 부재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러니까 이 5월 10일 밤에 그 강제 단일화 교체에 대해서 네. 당무 감사를 하자는 의견의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제안에 대해서 지금 당의 주류인 친윤 부역 기득권 세력들이 네. 아픈 상처를 건드리지 말자. 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해서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까? 뭐 모두의 책임이라는 건 아무의 책임도 아니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분명히 그 당시 우리가 윤석열의 난이죠. 비상계엄. 이 윤석열의 난에 대한 심판이 구도인 선거에서 윤석열을 싸고 돌다가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당이 네. 바로 윤석열을 싸고 돌고 옹호하고 탄핵을
탄핵을 반대하는 후보를 세웠기 때문에 지금 대선에서 패배했는데 그 책임을 왜 모두가 져야 하는 그렇죠. 겁니까? 네. 그러면서 지금도 여전히 탄핵 반대는 윤석열을 지키라는 게 아니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것이었다라는 이런 궤변을 나경원 같은 사람들, 윤상현 같은 사람들이 지금 늘어놓고 있는데 이러면서 어떻게 국민 마음을 얻고 지지율을 올려서 다음 선거에서 이기겠다는 거지 참 답답합니다. 약간 어떤 생각도 들었냐면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기가 정권 잡고 있을 때 네. 김건희 여사를 수호하기 위해서 모든 특검이라던가 뭐 이렇게 수사라던가 다 거부하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저 사건은 어쨌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건은 절대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뭐 어떤 개혁이라는 것도 쇄신이라는 것도 네. 자기 반성이라는 기초 하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지. 그렇죠. 지금 소위 말하는 구주류. 예, 저는 뭐 친윤은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뭐 없는지 하여튼 뭐 실체가 이제 없어졌으니까. 구친윤. 구친윤. 그러니까 뭐 하여튼 구주류 세력들이 네. 어떤 통합이란 말을 되게 많이 해요, 요즘에. 이거 우리 음. 다 통합을 해야 돼. 근데 진짜 아무 다 통합은 아니거든요. 네. 묻고 따지지 말고 통합만 하자. 이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럴 수는 없는 것이고, 네. 당연히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한 부분에 대한 반성과, 그 다음 어떤 절연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절연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진정한 쇄신이고 개혁의 방향이지. 그렇죠. 그냥 무조건 통합, 요즘 보면 되게 그 구주류라든지 아니면 이제 소위 뭐 강성 보수 뭐 유튜브라든지 이쪽에서 통합을 외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뭐 아무것도 묻지 말고 그냥 우리 다 덮어두고 통합만 하자.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떠한 이러한 그 불법적인 비상계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진짜 오늘도 이제 좀 전에 라디오를 하고 왔습니다만은 네. 지금 뭐 민주당이라든지 이재명 정부가 조금 뭐 처반이긴 합니다만은 조금 잘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분명히 방향이 조금 잘못됐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으로서 비판을 하고 싸워야 되는데 결국에는 뭐 진짜 댓글이라든지 그쪽 지지층의 어떠한 대다수의 내용은 야 너희는 윤석열 반성도 안 하면서 너희들이 무슨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 맞아요. 이 말로 다 끝나버려요. 이제 기승전 글로 가요. 네, 진짜로. 네, 그러니까 네, 저는 맞아요. 이 부분 절연하고 가야죠. 그래야지 그 다음에 우리가 강력한 비판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비판과 어떤 비난을 하더라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보수 진영에서의 이러한 정말 살을 도려내고 뼈를 깎는 어떤 그러한 그 노력이 있지 않는 한은 결국에는 야 너희는 그래서 내란 정당이야, 내란 동조 정당이야 이걸로 끝나버리거든요.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중진 의원을 이제 취재해 보니까 네, 네. 이 보수파 네. 그러니까 뭐 구친윤 네, 세력들한테 수구 취재해 골통. 보니까 네. 수구 뭐 팝니다. 네. 근데 거기서 얘기는 지금 우리가 민주당이 새롭게 들어서고 있는데 대여 공세에 집중해도 부족할 판인데 분열의 씨앗을 만들지 말고 우리도 충분히 당부 감사에서는 공감한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지금 그것이 아니잖아. 이건 내부고 저거는 외부니까 시간을 좀 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하긴 해야 된다고 하는데 공감해요. 두 번째는 시기적인 문제다. 우선순위에. 두 번째는 우리 친한 쪽에서 너무 친윤 쪽을 제의시한다, 제약시한다. 그러니까 좀 뭐냐 그러면 그럴 만한 이유도 좀 인정을 해주고 자기 잘못을 아는 사람인데 말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 그걸 너무 막 찍어 누르니까 분배가 뭐 거기 오는 것이 자괴감이 너무 든다. 그런 얘기를 해요. 네, 그런 부분도 물론 네. 이제 한동훈 대표가 저는 이제 포용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당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잘못한다거나 어떤 쇄신에 대한 어떤 의지도 보이고 있지 않은데 무조건 그러니까. 그냥 뭐 한동훈 대표라 해서 이 부분 그래 뭐 이거 잘하고 넘어갑시다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어떤 의지를 보여주고 태도를 보여줬을 때 거기에 대한 하나의 발전적인 방향으로서 한동훈 대표가 보여줄 수 있는 포용력이라든지 당내 화합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지 지금 뭐 자칫 잘못하면 한동훈 대표조차도 그 개혁 그 정말 그러니까 계엄의 그 밤에서 막아섰던 그 자체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미지 자체도 그렇지. 같이 손잡아 버리면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도 하나도 없이 그냥
그냥 묻고 넘어가자. 뭐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알겠어요. 무슨 마음인지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 쪽에서도 조금 뭐 그렇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네. 주변에서 방송에서 약간 좀 그런 질문을 던져서 약간 뭐라 해야, 이간질을 시킨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확실히. 이간질도 있어. 그러니까 맞아요. 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 너무 몰고 보여요. 가. 약간 맞아요. 좀 일부러 조금, 특히나 이제 진보 성향의 언론 매체라든지 이런 데 네. 나가면 일부러 그걸 좀 하는 경향도 음.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또 물론 이제 답안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렇죠. 그걸 이제 뭐 한동훈 대표 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식으로 조금 기사 제목을 뽑히거든요. 그렇죠.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음. 저는 그래도 지금 오히려 시기가, 저는 지금이 적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찌 보면 이재명 정부에 대한 어찌 보면 허니문 기간이잖아요.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뭐 잘못했다, 뭐 너 잘못하고 있어, 이렇게 비판만 하기에는 좀 민심을 우리가 지금 그걸 얻기에는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쪽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잘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네.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도 오히려 쇄신의 노력을 보여줘야 될 저도 시기라는 100번 거예요. 완전 저도 계속 동의합니다.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전했습니다. 네, 지금이 완전 적기예요. 동의해요. 오히려. 우선순위가 네. 그것이 먼저다. 그럼 언제 네, 하자는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지금 안 하면 네. 언제 하자는 맞아요. 거예요. 그렇지. 뭐 내년 또 지방선거 전에 이제 또 무릎 꿇고 큰절하고 해야 돼요. 그럼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차라리 한번 쇄신을 하고 넘어가게 된다면 맞아요. 차라리 그 나중에 가서 우리 그때 같이 하지 않았느냐. 정권 초반에 저쪽도 지금 정신이 없어요. 지금 민주당과 그다음에 민주당도 지금 전당대회 때문에 정신 없죠.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는 외교와 그다음에 이제 뭐 내수 진작을 위한 뭐 이런 민생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정신이 없단 말이에요. 이럴 때 지금 국민의힘 뭐 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국민의힘 뉴스가 뭐가 있냐고요. 오히려 쇄신한다고 하면 민심이 여기에 대해서 너 하지 마, 쇄신하지 마, 너 잘못했다 인정하지 마, 이렇게 하겠어요? 그럼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 긍정적인 뉴스를 내보이는 게 맞는 것이지. 그러면 지금 이 시기가 아니면 지금 뭐 하자는 시기예요? 맞습니다. 아니 지금 그래서 많은 분들 똑같이 이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네. 우선순위가 먼저다. 그렇죠. 지금 이 시점에 우리의 쇄신이 먼저고 변화가 먼저다. 그런 메시지를 계속 옳고 그러면 그 다음 문제고 우선순위가 이게 먼저다. 이걸 우리가 짚고 가자. 네. 그런 메시지를 합니다만은 참 이 친윤의 이 영자당이 참 움직이질 않아요. 아니 지금 그 의견을 주시는 게 그 친한이 누른다고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지금 그 삼선 의원이 누구냐 그 중진 의원이 누구냐 이런 얘기 계속 아니, 하시는데 이제 뭐 당내에는 아직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친윤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들리더라. 예, 아니, 그 얘기를 뭐 지금 근데 제가 그 만나도 보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득권 주류 세력에서 얘기하는 개혁과 쇄신이 우리가 얘기하는 개혁과 쇄신과 달라요. 그러니까 달라요. 우선순위가 좀 달라요. 아니, 그 의미 자체가 달라요. 의미가 그 달라요. 맞아요. 사람들은 아직도 우리가 그 계엄을 옹호하고 비상계엄이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의 폭고를 막기 위한 윤석열의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 행위였다고 계속 주장해요. 그 사람들은 주장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그리고 탄핵을 탄핵을 반대하고 뭐 관제 앞에 가서 우리가 그 체포 안 되게 지키고 했던 거 우리 잘못한 거 없다고 해요. 여전히. 그래서 그거를 계속해서 더욱더 강하게 밀고 나갔어야 했는데 네. 국민의힘에서 친한계를 비롯한 이탈자들이 생겨서 우리가 더 강하게 똘똘 뭉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선거에서 졌을 뿐이지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 그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입장이에요. 맞습니다. 지금도. 뭐 개혁과 쇄신 하기는 해야 되지만은 그러니까 뭐 한동훈이 좀 너그럽게 받아주면은 우리가 시간을 뒀다가 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그나마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 진짜 미치겠다.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국민의힘에서 보이고 있는 뭐 당권 주자들이라고 하는 뭐 소위 구친윤이라는 사람들, 특히나 저는 이제 대표적인 우리가 정치인들 있죠, 중진 의원들 있잖아요. 네. 자신들은 이제 국민의힘을 중진의 힘으로 알고 계시는 네. 그런 의원들이 뭐 윤상현 의원이란지 나경원 의원, 김기현 의원이란지 이런 분들이 다 좋으신 분들이라고 알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뭐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어찌됐든 간에 그 국민들의 눈에는 좋게 보이지만 않단 말이에요. 아 그건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약간은 정말 이선 후퇴는 해야 돼. 당분간이라도 이선 후퇴는 할 필요가 있어. 국민들 눈에 진짜 공감합니다. 보여봐야 아유 또 저 사람들 또 나왔어? 뭐 이런 얘기밖에 안 나와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진짜 그런 내용을 분명히 아실 것 같은데 우리보다 훨씬 더 정치를 오래 하시고 더 많이 아시는 분들인데 왜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그런 중진들을 보고 있으면
진짜 이게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거? 음. 진짜 저는 그런 느낌밖에 안 들어요. 뭐 김문수 후보가 다시 나오셔서 당대표를 하신다 마신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냥 김문수 후보는 지난 대선으로 저는 김문수 후보를 그래도 지난 대선 동안에 좀 보면서 저는 개인적인 부분은 하나도 몰랐거든요. 근데 좀 그래도 뭐 참 장점도 있으신 분이구나. 정말 20년 전에 훌륭한 그쵸, 분이었구나. 20년 전에. 아니 진짜 아니 진짜 요즘에 특히나 네. 김민석 국무총리하고 너무 비교를 해보면 네. 야 그나마 이분은 청렴하게라도 살았구나. 네. 진짜 뭐 그런 돈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저분한 게 없구나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서 어쨌든 간에 뭐 100% 완벽한 후보는 없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 비해서는 어떤 도덕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지금은 좀 당이 쇄신을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보이는 것은 인물에 대한 것밖에 없잖아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에 있는 진짜 중진들이 좀 네. 머리 좀 모아가지고 뭔가 좀 대책을 내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기는커녕 중진들이 이걸 완전히 국민의 힘을 자기 나와바리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했던 게 그렇죠. 대표적인 게 지난 주말에 나경원 진정호 사건 비대위원이 네네. 동작구에서 당원 배가 운동을 벌이고 있는 활동에 나와서 그 나경원 동작구에 구의원 시의원들이 와가지고서는 우리 대표한테 물어봤냐고 하면서 허락받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당원 모집 활동을 방해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게 바로 네. 이 국민의힘 중지위원들의 실체라고 또 밝혀졌던 그런 아니 근데 불행한 당원 사건이었죠. 배가 운동을 우리 한동훈 대표 쪽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네. 뭐 조원진 대표도 하고 있고 그렇죠. 예. 뭐 여러 군데서 다 하고 계시는데 왜 그쪽 가서는 아무 말씀 안 근데 뭐 하시고 보면은 뭐 네. 조은진 대표는 뭐 우공당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네. 저는 김문수 후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후보 때는 그래도 우리 당 후보니까 약간 흐린 눈 한 게 있었죠. 근데 끝나고 나니까 저는 눈을 더 똑바로 뜨고 다들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보면은 최근에 5년간의 행보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아니 그건 보고요. 뭐 예, 네. 그거는 절대 좋게 볼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네. 저는 그 말이 참 정말 공감했던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거요? 교도소에 가서 그 죄수들이 다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대요. 뭐,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정답. 네. 자긴 죄 없어. 그렇죠. 그렇죠. 그거랑 비슷한 난 맥락으로 억울해. 예. 맞아요. 맞죠? 물어본대요. 여러분 억울하시죠? 그러면은 다 네 이런다는 거예요. 다 공통적으로 억울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아무리 명백한 사실과 증거와 객관성을 대입해서 죄가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억울하다. 우리가 이 사람의 심리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이거를 잘 이용해서 우리가 개혁과 쇄신의 방향으로 나아갈 그런 새로운 가치도 창출을 하고 이 부분도 잊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